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은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노를 녹여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어 가도록 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그때그때 자기를 표현하게 되면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아 왜곡된 해석을 적게 할 수 있고 삶에서 굴절을 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타당성을 즉시 확인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과 통하는 게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차 가까이 하게 된다는 이점까지 있다. 이토록 자기 표현이라는 것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이런 돈독한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므로 자기 표현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눈물도 죄가 될 수 있다. 나를 찾아온 부부는 그런대로 잘 산다고 여겼는데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엄청나게 싸운다고 했다. 그야말로 권태기를 맞이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있으니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할 것 같아 상담을 받기로 했단다. 그들에게 상담을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남편이 고개를 흔들며 아내가 툭하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가 여자를 울리는 천하의 못된 남자가 되는 기분이 들어 앞뒤를 가릴 새도 없이 아내를 구스리고 맞춰가며 양보했단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는 게 지겨워지더니 이제는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천불이 나며 역겨움이 일어난다고 했다.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지 울기는 왜 우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남편의 이러한 푸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아내는 수도꼭지처럼 두 볼에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며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데 그것마저 억지로 참아야 하느냐며 반박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감정의 표현마저 억제하고 간섭하면 자기는 살 수 없다고 그야말로 눈물로써 항변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집에서 하던 행동을 내 앞에서도 반복하며 싸웠다. 그렇게 옥신곡신 하다가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번번이 이런 식으로 다퉜는데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상담이라도 받고 개선하든가 아니면 헤어지든지 단판을 짓고자 내게 왔다고 말했다. 남편의 요구는 불만이 있으면 사람을 옥죄는 식으로 눈물을 질질 짜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것이었고 아내는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봐주면 되지 왜 그렇게 억압하려 드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양편의 푸념을 듣다가 아내에게 어린애도 아니고 조만간 40대가 될 어른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둔 엄마인데 왜 그리 우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는 조금만 불편해도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무엇이 그리 불편하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묻자 그녀는 멈칫하다가 양육도 힘들고 다른 아이의 엄마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귀가하는 것도 힘들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했다. 그녀가 이렇게 일상의 자잘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을 듣고 나는 산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것, 즉 숱한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독였다. 또 약한 사람일수록 그런 노고에 대해 힘겨워하는 법이라며 좀 더 야무러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든 게 있으면 말로써 도움을 청해야지 울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미숙한 방식이라고 일렀다. 그랬더니 그녀는 어려서부터 자기는 그렇게 울었고 또 그렇게 실컷 울고 나면 가벼워진다고 답했다. 나는 또다시 함께 사는 배우자가 우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면 울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도 좋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녀는 참아지는 게 아니라며 남편이 자기를 그러려니 하고 봐주면 되지 않느냐고 도리어 반문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3자인 내가 보기에도 별것 아닌 것 일에 그렇게 우는 모습이 보기 추하다고 말했다. 추하다는 과격한 표현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나를 냉랭하게 쏘아봤다. 적어도 상담자라면 그런 거친 표현을 하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모양이다. 순간적이지만 기싸움이 펼쳐졌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내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녀가 어떻게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다. 자기가 야멸차게 노려보는데도 내가 굴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자 그녀는 밀리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 부인은 포기하듯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모습이 추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어요. 이런 피드백을 처음 들으셨나요? 말이 없었다. 그녀가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옆자리에 있던 남편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자기 부인과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아내가 그렇게 울어야 속이 풀린다니까 그냥 봐주면 되지 뭘 그리 싫어하느냐고 내게 한마디 들으리라 예상했는지 그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눈을 반짝였다. 그로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이어코 나는 그녀에게 울만한 일이 아닌데도 울면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넘어 얕잡아 보이는 단서가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또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차분하게 표현해야 구김없이 밝게 자란 사람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는 것으로 대신하면 못나 보일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하며 그런 것이 좋으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도 그런 것을 알지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여전히 버티듯 대꾸했다. 하지만 추하다는 지적으로 이미 한 방 먹은 셈이기 때문인지 목소리가 형격히 잦아들었다.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니 그녀는 어려서부터 누가 제대로 봐주지 않아 늘 혼자 울며 자기는 버릇을 키워온 것으로 보였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이제는 제2의 천성처럼 굳어져 버린 듯했다. 그녀는 우는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봐주지 못하는 남편을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남편에게 왜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마저 저지하려 드느냐고 따졌던 것이었다. 부인에게 알아들을 만큼 설명했다고 여긴 나는 부부가 함께 온 마당이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편에게도 쓴소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에게 애초부터 아내의 그런 습성을 바로잡아 줬으면 아내가 진작 고쳤을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놓았다. 그동안 맞춰주는 식으로 행동을 강화해 주다가 왜 갑자기 화를 내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다시 말해 아내의 그런 악습에 일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첨부를 내느냐며 그 이유가 뭐냐고 다그친 것이었다. 그러자 얼른 말귀를 알아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남편에게 나쁜 습관을 유지하게끔 일조했으니 아내가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는 견디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그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유머러스하게 거수경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는 사이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고 나도 그의 익살스러운 모습에 소리내어 웃었다. 남편은 내가 자기에게 아내의 악습을 고쳐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혼내면서 그런 악습을 고칠 때까지는 받아주라고 일러주는 것이 퍽 흡족했던 모양이었다. 아무리 감정에는 죄가 없다 하더라도 아이도 아닌 어른이 자신의 상태를 울음으로 표현했어야 되겠는가. 나아가 불쌍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것은 역겨움을 유발하기 쉽다.
문제는 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력감을 유발시키거나 지겨움을 느끼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울음의 폐단을 모르니까 자신의 안 좋은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 그 부인의 말대로 자기가 울고 싶어서 운다거나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 고의로 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말로써 불만을 표현해야지 눈물로 이를 대신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다. 남들 보기에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을 넘어 궁상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름의 아픔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집이 가난해서 방치되듯 자라기도 하고, 어떤 이는 1살 터울로 동생이 태어나는 바람에 어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관심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이렇듯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서러움을 내재화하여 툭하면 우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러움을 앞세워 득을 보려 한다면 어리석다. 공주처럼 유복하게 자랐다고 광고 낼 일도 없지만 무수리처럼 자랐다고 떠벌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설사 힘들게 살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에서 종지부를 찍고 가급적 현재를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없다고 하지 않든가.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이나 습승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이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애써 현재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상담자를 만나 집중적으로 상처를 녹이고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가까운 사람들과는 늘 마주쳐야 하고 애정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는 것 못지않게 말없이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런 사람 역시 주위에서 그의 말을 얼마나 귀 기울여 주지 않았으면 그토록 막무가내로 말을 하지 않고 고집으로 맞서는가 해서 딱하게 보인다. 마냥 과거의 습성을 고수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신뢰마냥 과거의 습성을 고수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신뢰를 갖고 자신을 표현해 보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고 울어버리거나 강경하게 고집을 피우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죄를 짓는 것이다. 미리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표현을 통해 사람이 독립된 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즉 주체적으로 되어 간다는 데 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는 작아지기 마련이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덧 나라는 중심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그때그때 자신을 가뿐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소통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소통을 따라 돈독한 관계를 이루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장성숙님의 불행한 관계 거듭차기,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킨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책의 제목이 불행한 관계 거듭차기인데요. 약간 저돌적이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로 인한 상처가 정말 많고 어쩌면 모든 마음의 상처가 관계로 인해 빚어진다고 봅니다. 관계에 저는 다른 말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부족해서 아닐까요?
언제나 진실 위에 서 있다면 그 자체로 소통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오해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저항할 때 힘이 들고 힘들다는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기계로 말하면 매우 섬세하고 고도로 복잡한 존재 같아요. 그래서 눈빛 하나에도 작은 제스처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균열이 생기는 정말 오묘한 존재이기에 소통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은 그 사람의 의식을 대변하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부다의 가르침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소통과 관계의 대가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지만 매일 주어진 인생이라는 숙제를 잘 풀어나가는 능력을 이 책을 통해 키워나가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